제가 아무래도 그 저축이나 뭐 어떤 그 재테크를 다루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옵니다. 이 돈 모으느라 힘들다라는 사연들 정말 많이 오고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저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좀 지치고요. 라는 사연들도 많이 옵니다. 이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현타? 지치고 뭔가 남들은 막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계속 뭔가 좀 궁상맞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의 어떤 자주 섞인 말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운이다. 이 노력해봐야 안 된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은수저,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수저론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전자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생은 유전자로 다 결정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된다. 어차피 인생은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생은 어차피 운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운빨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들만 말하는 건 아니죠.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 있는 거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 뭐 있냐 그냥 시원하게 놀다 가자 하면서 사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죠. 이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이제 비꼬는 말인데 이런 말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떠냐? 이 티끌은 사실 모아보면 티끌이 맞긴 맞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개월을 모으면 1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9년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9년을 모아가지고 1억을 모으면 내 인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는가? 물론 안 모은 거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100개월을 100만 원씩 모으면 인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티끌은 모아보면 티끌인 건 맞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모으기만 하면 그런 거죠. 모으기만 하면. 자, 이 티끌을 불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티끌은 모으면 티끌이지만 티끌을 불리면 더 이상 티끌이 아닙니다. 태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1억으로 4억짜리를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1억으로 4억짜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4억짜리가 불어나고 그 4억짜리가 커지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불린다고 하는 거죠. 이 불리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선택일 뿐인 거지 이 불릴 수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이건 모두 다 압니다.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뭐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고 산다거나 뭐 이런 것이고요.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를 낀 어떤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이 10% 오르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사면은 1,000만 원 오르는 게 4천만 원이 오르니까 4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반대로 10% 빠지면 내가 1,000만 원만 손해볼 거를 4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똑같이 4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결국에 모으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고 이 불리는 것이 결국에 티끌 모아 태산으로 가는 그 핵심이라는 거지 이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얘 자체가 뭔가 뭐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거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티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미물 같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티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티끌이 좀 모여가지고 그걸 불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티끌을 저축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 레버리지를 쓰려면 이 티끌 모아서 불리려고 하는 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입장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입장권이 있어야지 놀이동산 가서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게 이 레버리지 판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저는 이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뭐 사회인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학생과 사회인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는 그 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장과 판. 그 말은 어떤 울타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울타리의 기준이 바로 입장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권이라는 게 바로 어느 정도의 그 목돈, 자본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본금이라는 게 결국에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100만 원 무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야, 그 돈 100만 원 없어도 살아. 야, 뭐 100만 원이나 110만 원이나 똑같은 거지. 야, 그냥 오늘 야 먹고 죽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치고 통장에 돈이 없어.
통장에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 무시합니다. 야, 괜찮아. 내가 살게 하는 분들 치고 돈이 없어서 항상 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쓸만한 그 입장권, 목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한 두세 달 번 돈이 전 재산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리고 명품 좋아하는 분들, 해외여행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SNS는 풍성하죠. 그리고 어떤 겉모습은 되게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좋아하는 회사원분들 치고 통장에 돈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소수의 뭐 돈 많은 집안 자식들은 뭐 돈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거의 95% 이상인 분들은 회사원들인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회사원인데 명품을 사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을 치고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장권이 없다. 이 티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무시하는 사람들 치고 정작 그분들이 소중해하는 것들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말은 뭐냐? 정작 이걸 무시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더 가치가 무가치한 것들을 모아가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음식을 막 좋은 거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음식은 먹자마자 바로 제로가 되죠. 가치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어떤 거는 그냥 내비뒀다가 시간이 지나서 상해서 제로가 되기도 해요. 치운다고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전자기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자마자 가격이 막 툭툭툭툭 계단식으로 막 떨어지죠.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리셀해서 돈 버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자동차도 최근 뭐 1, 2년 정도는 약간 피도 붙여서 팔았다고 하지만 요즘에 다시 박살나기 시작했죠. 항상 사자마자 돈을 까먹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고요. 여행 갔다 오면은 사진과 추억이 남지만 통장의 잔고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 생활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돈은 확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즉시 없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히 하면서 정작 중요한 너가 말하는 그 티끌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되게 소중히 하더라.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야, 인생 즐겨. 젊을 때 한순간이다. 맞습니다. 젊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년이 옵니다. 젊음은 가고 노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젊음을 즐겨야 돼. 조금 있으면 늙는다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놉니까? 젊음이 가고 노년이 오고 있는데. 나의 즐거웠던 하루와 나의 노년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즐겁게 놀고 있는 지금 이 하루가 나의 이 고통스러운 하루와 바꾸고 있는 거라면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즐거운 노후로 바꾸고 있는 건지 고통스러운 노후로 바꾸고 있는 건지, 이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젊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즐겁게 젊음을 보내면 늙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생 전반부에 즐겁게 놀고 늙어서 고생을 할지, 내가 젊을 때 조금 체력 있고 조금 괜찮을 때 고생 좀 하고 늙어서 좀 편하게 하루를 보낼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젊을 때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 즐겨야 된다. 맞죠. 젊을 때 즐기면 좋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을 때 즐겨야 한다는 게 곧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가 정한 공식이냐 이게. 즐기는 것을 곧 소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돈을 많이 써야만 즐거운 것인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써야 즐겁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쓰는 것들, 그리고 남들이 많이 하는 것들, 남들이 뭔가 적은 돈을 가지고 뭔가 그냥 뽁짝뽁짝 그냥 저렇게 궁상맞게 하는 것들은 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 되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해외여행을 가면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경험을 하고 오는 걸로 생각하시고, 갔다 오면 깨닫는 게 많고 갔다 와야지만 내 인생이 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내 여행을 가면은 되게 막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걸 왜 가냐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국내 여행은 외국인들한테는 해외여행입니다. 그 말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지 어찌됐든 여행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거기 가서 어떤 걸 느끼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내가 꼭 비행기를 타고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지만 되는 것이냐. 그래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내가 국내여행이 무의미하다고 나 스스로 믿어버린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도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자동차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중요한 거는 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왜 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을 안 써도 재밌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돈을 벌면서 재밌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큰 틀에서의 행복에 그 안에 즐거움이라는 게 있고 그 즐거움의 아주 일부가 그냥 소비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소비와 즐거움은 같은 것이 아니고 소비는 행복한 거랑 같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 안에 소비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근데 이 돈을 써야 즐겁다는 것은 정말 마케팅에 불과한 것인데 다들 돈을 써야지만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 기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쓰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돈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 나가서 노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딘가 멀리 떠나야 되고 멀리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면 안 되고 사진 찍기 좋게 무언가를 사야 되고 세팅도 다 해야 되고 이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야 되고 해외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지를 않고 뭔가 세팅해서 장비를 막 챙겨야 되고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 아이템들도 막 챙겨가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케팅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뭘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뭐가 유행한다던데 남이 유행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거길 가고 싶지가 않은데 남들이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SNS와 TV 예능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변에 휘둘리거나 마케팅에 휘둘리게 돼 있는 거죠. 누구나 이 안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인생은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여서 이 도착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최단거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 약간 교통체증이 있으면 약간 돌아갈 수 있지만 거의 최단거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착지가 없기 때문에 막 중구난방으로 가다가 막 뒤로 가기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정하면 최단거리가 보인다. 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습니다. 이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니까 그냥 써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다 간다. 저는요 50까지만 살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본인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니까 그냥 쓰고 살아라. 어차피 인생 한 방이고 인생 그냥 즐겁게 살다 그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다. 젊을 때 즐겨라. 저는 이 말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젊을 때 소비해라. 이 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젊을 때 소비하고 젊을 때 즐기고 젊을 때 돈을 왕창 써라.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신용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신용카드는 후불제죠. 땡겨 쓰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겨 쓰면은 어떻게든 갚게 만드는 게 이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소비하시면 늙어서 무조건 갚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 씁니까? 저는 돈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늙을 때까지 고생만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원래 안 쓰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왜 돈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건데 왜 돈이 없는데 돈을 쓰려고 하냐고요.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인 거지. 저는 돈이 없는데 돈을 언제 써보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절대적인 단순한 논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게 무시하고 내가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단순한 논리를 깨닫고 전 돈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노년에도 고생을 할 거고 노후에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아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최대한 노후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명제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궁상맞다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미래에 늙어서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아껴가지고 모아서 불려 나갈 건데 불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집도 사고 뭐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좀 공부도 해가지고 책도 읽고 해서 내 미래를 조금 더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놀질 못하냐?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끌 모으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SNS가 뭐라고 하든 뭐가 유행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고 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못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한 것일 뿐이지 뭐가 맞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이게 티끌도 불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뭐든지 좀 불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불리기 판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조금 있으면 생깁니다. 지금 생긴 분도 있고 조금 있으면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죠. 요 입장권만 생기면 안 돼요. 그때까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뭘 놀이기구를 탈지 요 동선 체크랑 어디가 줄을 적게 쓰고 어디가 줄을 많이 쓰고 어디가 좀 피곤한지 어디가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거는 놀이동산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죠. 입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리버리 하시면 안 되고요. 가기 전에 미리 이동하기 전에 전전날 이 놀이동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가가지고는 바로 A, B, C, D 딱딱딱딱 타려고 동선 체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돈도 모아 가시면서 딱 입구가 열리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옆에서 놀고 있거든. 나는 지금 입장권을 모으고 있는데 입장권을 사려고 돈 모으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놀이동산에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놀이동산 앞에서 지금 술판을 벌리고 놀고 있거든. 막 모닥불 피우고 놀고 있거든. 그리고 왠지 즐거워 보이거든. 저기서는 막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막 장작 패고 있는 거야. 뭔가 나는 지금 못 놀고 있는 거야. 나도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힘들죠. 근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장권이 달라요. 저도 해보니까 이 3,000짜리 입장권이 있거든요. 3,000만 원짜리 입장권이 있는데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요거가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짜리 입장권도 있고요. 3억짜리 입장권도 있고 10억짜리 입장권도 있고 당연히 30억짜리 100억짜리 입장권도 있겠죠. 근데 그 입장권마다 투자처도 달라지고 안전성도 달라지고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막 생겨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내가 더 안전해지고 훨씬 더 길게 볼 수 있고 더 재밌는 것들도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도 재밌는 길이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즐거운 일은 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길로 가서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뭘 마무리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년 뒤에 나의 목표를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은 나름 그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어떤 그 확언 같은 게 되지 않을까. 나는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3년 7월에 의지를 다져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남기는 어떤 그런 댓글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 지금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남들은 즐겁게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여름 휴가도 막 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 뭔가 집에서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